어, 개별원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원가 계산은 앞서 그 3-3 강좌에서 먼저 들어와서 이 원가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까지 그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 까먹기도 했을 거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서 개념도 한번 다시 훑어보고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을 한번 더 그 예제를 다뤄보고 다루는데 이거는 계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책에 있는 이제 문제 풀이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동안 원가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것이 모자라면 교수님이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이 끝난 다음에 원가의 흐름하고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을 같이 하는 그 흐름 문제를 좀 상세히 풀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이때 이제 그 원가 계산은 절차가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맨 처음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앞서 장에서 배웠었던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 그지? 안 할 수도 있고 부문이 여러 개가 아닌 기업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부문이 여러 개 있으면 그렇게 했었잖아. 그지? 보조 부문, 제조 부문 여러 개 있었으면 그 부문별로 제조 간접비를 다시 집계했다가 제조 부문으로만 원가를 집계해서 그 제조 부문과 제공품, 즉 제품과 연결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지. 그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의 그 주요 3단계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 1단계고 그리고 2단계는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 원가 계산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인데 이때 제품별 원가 계산은 크게 이제 그 생산 형태나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이와 같이 이제 조선업이나 건설업, 항공기 제작업, 그다음에 뭐 주문 제작에 의한 뭐 가구 제조 뭐 이런 등등등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이때 개별 원가 계산은 뭐에 따라서 하느냐면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표를 작성하고 그 제조 지시서별로 어떤 계정을 트느냐면 제공품 계정을 튼단 말이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제조 간접비라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제조 간접비는 이제 그 제조 간접비를 직접 그 단일 배부율에 의해서 배부를 하면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여러 개의 그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문별로 보면은 그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고 이런 흐름이었던 겁니다. 대략 흐름이 잡혀지죠. 자, 그러면 이때 개별 원가 계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그 성격의 제품에 대해서 제조 지시서, 작업 지시서별로 제공품 계정을 설정해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잡, 오더, 코스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업종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항공기 제작, 건설, 조선, 주문 제작에 의한 가구, 기계장치 제조 뭐 이런 등등의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요 업종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아주 그 회계 그 자격증이나 이런 문제에서 자주 출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 책에 169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169쪽. 169쪽 그 3-3에서 다뤘었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그 총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가보도록 하죠. 169쪽 여기 보면은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 회계 처리 절차를 보면은 이와 같이 재료 소비액을 먼저 계상을 해. 자, 이때 재료비는 재료 계정에서 계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가 소비되었으니까 재료를 오른쪽에 감소시키면서 이때 직접은 각각의 제공품으로 그렇지? 그리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와 같이
집계를 하는 겁니다.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노무비 소비액도 마찬가지로 노무비 이제 그 지급했을 때는 노무비가 차변에 있고 오른쪽에 현금 그랬다가 이제 노무비 소비액이 제품으로 이제 배부되어지는 이런 회계 처리는 이제 노무비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공품 이 원, 투에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이와 같이 집계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비도 모든 제조 경비가 집계된 다음에 그 제조 경비가 직접은 제공품, 간접은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경비는 직접 경비는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애들이 대표적으로 직접 경비에 속한다고? 네. 외주 가공비와 뭐 특허권 사용료 정도가 특정 제품과 관련이 되어졌을 때 그런 때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제조 경비는 대부분 간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조 간접비를 곧바로 제공품 원투의 어떤 그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그지? 배부 기준 3-3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그죠? 배웠었어. 그렇더라도 좀 이따 가서 다시 배부 기준 가서 강의를 하고 오도록 할게. 그다음에 완성품을 이제 완성됐으면 제품 계정으로 가고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이 팔려 나갔으면 매출원가로 대체되고 이런 흐름입니다. 되시지? 그럼 이런 그 계정 흐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되겠지? 재료의 직간접, 노무비의 직간접, 경비의 직간접이 직접은 제공품에 이렇게 와 있고, 그치? 간접은 제조 간접비였다가 제조 간접비가 다시 제공품 원투로 오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제품, 얘는 미완성됐다는 얘기네. 제품만 됐다, 그지? 그리고 제품 1이 팔려 나갔으면 매출원가. 요런 그 계정 체계인 겁니다. 요게 계정이란 말이지. 이제 자, 그럼 배부 기준에 대해서 까먹었을까봐 또 가서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이때 배부 기준이 있었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 자,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이제 그 분배원가 계산을 다 이제 풀고 난 다음에 교재는 180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은 또다시 이렇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모든 원가를 실제 발생한 원가로 집계하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예정 개별 원가 계산 혹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이런 것도 역시 3-3에서 요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배부 차이 하는 것까지 연습 예제를 간단히 풀고 왔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요번 주 섹션에서 다시 다뤄주든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두도록 할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부 기준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배부한다고 그러는데, 그지? 뭐 실제 배부를 하든 예정 배부를 하든 배부해야 돼. 뭐는? 제조 간접비는, 그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이제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였던 거야. 그지? 자, 첫 번째는 직접 재료 비법,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에 의해서 배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를 직접 재료비에서 배부하는 방법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을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일 때야 실제 발생액을 직접 재료비 총액으로 나누면 이게 배부율이 되겠지. 요거를 특정 제품의 재료비로 곱해주면 되는 것이야. 요게 배부율이 나오면.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직접 노무비 총액으로 나누면 직접 노무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얼마여야 되는지 배부율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특정 제품의 노무비에다가 곱해주면 그 특정 제품이 가져가야 될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직접 원가법도 있어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직접 원가 총액, 직접비 총액으로 나눠서 배부율을 한 다음에 특정 제품의 직접비를 전부 다 하는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정 개별원가 계산, 실제 개별원가에 더 앞서 가나다는, 이렇게 가나다는, 이런 애들은 다 뭐야? 여기가 원가잖아. 재료비, 노무비, 직접비, 이렇게 다 원가란 말이야, 이렇게. 직접비. 그런데 시간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직접 작업 시간이라든가, 혹은 기계의 작업 시간, 기계 운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배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 시간으로 했을 때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기계 운전 시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법이라고 그러고, 앞서 가나다의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법과 원가법. 예정 개별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한 제조 간접비고, 그다음에 예상 조업도 수준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건데, 앞서 그 실제로 왔었던 그 원가들이나 제조 간접비 있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세운 걸로 예정 배부율을 하는 것이야. 그런 다음에 예정 배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실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면 실제 그 하고 예정하고 했던 그 차이 부분만 사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필요하면 후에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 되짚어와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개별원가 계산의 흐름을 이렇게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의 흐름을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그지? 제공품 이렇게 제품까지 이런 흐름을 알려줬단 말이지. 이렇게 요소별로 집계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에 하는 거. 자, 이 예제를 가서 다시 확인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예제 지난번에 다룬 거야. 자, 그때 조금 잘 안 들어왔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졌나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몇 쪽이냐면 교재 170쪽에 있는 이그젬플 6-1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계하고 제조와 관련한 계정의 전기까지 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초 제공품이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다가 미리 갖다가 터서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 X년 1월 1일 이렇게 해서 X월 1월 1일 해서 전월 2월 제공품에 얼마래? 여기 30만 원이래잖아. 101이. 그리고 102는 20만 원이래지. 얘를 이렇게 시작을 해 놓는 거야. 이렇게. 제공품 1과 제공품 2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정을 터서 전월 2월을 시켜 놓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게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지. 이게 총 제조 원가야. 그러면 합하면. 그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했었던 거지. 익숙한 거야.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 제품이 가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자, 흐름으로 다시 갈게. 자, 얘들이 이제 초기 2월 된 기초 제공품으로 101번과 102번 제공품 계정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 당월에 발생하는 원가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당월의 원가들을 알려주고 있지. 자, 그러면 재료비 소비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재료비 소비액이 총 직접 30만원, 간접 20만원에서 총 50만원이 이와 같이 되는데, 직접은 100일에 제공품 100일이 10만원, 102가 20만원 이러니까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재료 총체적인 소비액은 50만 원이 되겠다. 50만 원. 그렇지? 분기하는 것이야. 자, 그리고 제공품 1은 제공품 101은 얼마야? 10만 원. 제공품 102는 20만 원. 이 얘기가 그거잖아. 그다음에 요 간접 소비액은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공품 1, 2에다가 전기를 한 것이야. 이렇게 재료는 이쪽은 왼쪽은 모르는 문제니까, 이 문제로서는 모르니까 여기 재료 계정 터가지고 제좌 해도 되고, 이 재료하고 노무비 제조 경비는 이 문제에서 전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보여준 것이야. 50만 원 있잖아 여기. 그거 전기한 것이야. 자, 재료 노무비, 경비는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품만 보면 제공품 계정에 봐. 여기 10만 원을 적은 거야. 10만 원. 이래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 뭐야? 재료. 그다음에 제공품 102에는 재료 20만 원이 적혔겠네. 제공품 102에는 20만 원 재료. 이와 같이 적힌 겁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자, 제조 간접비 20만 원. 이것도 제조 간접비 계정을 이제 만들어야지. 자,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야? 재료 이렇게 한 겁니다. 제조 간접비를 모으고 있는 거야 이제. 간접 재료 여기 온 거지 20만 원. 됐지? 자,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해서 빠르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설명을 듣고 나서 해도 좋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A4 용지에다가 혼자서 풀어보면서 교수님 화면은 정지시켜 놓고 거기까지 따라온 다음에 다시 잘 모름일 때, 잘 알 때는 이거 끝난 다음에 혼자 쫙 풀어보고 프리뷰에 있는 답을 맞춰봐도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교수님이 요보다 조금 이제 간단한 분계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교수님이 한두 번 정도는 완전히 좀 풀어줘 볼게. 분계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 원가의 흐름을 다루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할 때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농업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할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수 있을 테니까 농업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자, 왜 이러냐? 여기서부터 되냐? 자, 농업비 직접 소비에 90만 원인데 101이 40, 102가 50이에요. 그리고 농업비 간접 소비액 30만 원. 도합 얼마야? 농업비 소비액은 120만 원이지. 그래서 농업비 소비액 120만 원이 대변에 적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공품 1에 40. 자, 제공품 계정 설정해 놨잖아. 1에 40 하고 상대편 계정 과목 농업비. 제공품 2에 50. 이렇게 하고 상대편 계정 과목 농업비. 되잖아?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남았어? 제조 간접비가 나왔잖아. 30만 원. 간접 원가라니까. 자, 제조 간접비에다가 또 제조 간접비에 노무비 상대편 계정 과목 적으면서 천기 30만 원. 자, 그럼 제조 간접비가 아까 간접 재료 20과 지금 노무비 30이 쌓여서 50이 되어졌다. 자, 그다음 가야 될 게 뭐야 이제 문제로 가봐. 경비로 가야 되네. 자, 경비는 뭐래? 전액 다 간접 금액이네. 그럼 이거 다 뭐야? 경비,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 전액 어디로 가는 거야? 제조 간접 비 계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 비 계정에 이와 같이 어디 갔어? 제조 간접 비 계정에 이렇게 제조 경비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 와서 이제 제조 간접비 총액은 100만 원이 되어진 것이야. 자, 그러면 요소별 원가 계산은 여기까지가 끝이 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공품 계정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하는데 자, 제공품 계정 보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제공품 1101이 여기 노무비 40만 원까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왼쪽 수익의 금액만 적혀 있지 오른쪽은 없어 지금. 그리고 제공품 102에 전월2월부터 시작해서 재료 노무 여기까지 90만 원 이렇게 와 있는 상태야. 자, 문제는 뭐야 이제 요 제공품 1과 그지? 101 요 101과 제공품 102가 어떤 애를 이 제조 간접비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야. 자, 이럴 때 이 제조 간접비를 이 기업이 여러 개의 그 제조 부문, 보조 부문, 뭐 부문이 있다면 어떻게 했던 거야? 그 부문별로 다시 계산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기업은 어때? 단순한 기업이야. 한 부문에서 그냥
생산해버리고 마는 거야. 조립이면 조립해버리고 마는 거라는 뜻이지.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곧바로 이 제품, 제공품 계정에다가 배부를 해버리는데 이때 배부 기준이 뭐라는 것이야?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치? 자, 아까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있었잖니? 생각나지? 배부하는 방법에 어떤 애들이 있었어? 이렇게 배부할 때, 배부 열구할 때 이런 애가 있었잖아. 이렇게 직접 재료 비법, 직접 노무 비법 이렇게 이해가지? 이제 그 지난번 3-3 들을 때하고는 좀 달라졌어야 돼. 자,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니?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잖아. 어디에다가? 제조간접비 100만 원. 이 기업에 100만 원이잖아. 제조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여기 제조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집계해 놨잖니? 요 100만 원을 요 아이 이 둘이 나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라고?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나눠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 1, 2를 보세요. 자, 직접 재료 여기 있잖아. 재료 제공품 1은 10만 원. 제공품 2는 얼마? 20만 원. 이렇게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배부율을 구해야 되겠다. 그지? 배부율을 구하면 배부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직접 재료비 총액이 30만 원이란 말이야. 10과 20에서. 이 30만 원분의 얼마냐면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 3.333333 이렇게 되는 거잖니. 배부율이. 그지? 자, 그래서 제공품 1이 가지고 가야 될 제조간접비는 33만 3,333원인 것이야. 배부율 나오지. 10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하면 3.333 곱하기 지 재료비 10만 원을 곱하면 33만 3,333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는 3.3에다가 20만 원을 곱한 거야. 그러면 66만 6,666,666인데 반올림해서 7로 해서 이렇게 둘이 딱 100만 원이 맞도록 맞췄네.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차변에 합계를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계를 내요. 자, 여기 또 일단은 합계를 내보고선 합계를 냈는데 이제 다음 과정이야. 자,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조지시서 101 작업지시서 얘는 뭐 어떻게 됐대? 완성이래잖니. 102는 미완성이래네. 자, 그럼 미완성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아직 제품이 안 되고 그냥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야. 아직도 공정 중에 있다라는 거야. 가공 중에. 응?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지. 회계 처리도. 그래서 102는 그대로 놔둔 것을 이렇게 차월 2월을 시키는 것이야. 이만큼은. 앞서 전에 이렇게 101과 102가 전월 2월 돼서 왔던 것처럼 다음 달에 X 플러스 1년 X 플러스 1월 X가 2월이면 이게 3월 1일 날 이제 어떻게 됐겠어? 전월 2월에서 156만 6,667원이 102에는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재료 투입되고 노무비 투입되고 이런다는 뜻이야. 얘는 제공품 102는 이해가 가죠? 자, 그리고 101은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에서 완성이 되었대요. 자, 완성이 되면 뭐가 됐다는 거야? 제품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완성된 애를 제품 계정에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야. 자, 요거 아까 설명 안 했다. 요 금액 했던 걸 당연히 제조간접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제공품 101에 33만 3천 원. 제공품 102에 66만 6천 요 회계 처리를 당연히 해야지. 그게 이제 제조간접비를 제조 지서별로 배부하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렇게 배부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였던 것이야. 회계 처리가. 아까 요 분기하는 거를 교수님 설명을 빼먹었어. 그치? 분기하고 전기했더니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것이야. 금액 구에서. 됐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했었던 얘기야. 101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완성품이 된 것을 이제 더 이상 재공품이 아니지. 그러면은 금액 합계낸 금액 재공품 113만 3,333원이 뭐가 된 것이야? 제품이 되어졌으니까 재공품은 오른쪽으로 가서 없어지면서 가고 싶은 계정인 제품을 차변해 가져오는 것이야.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계정이 왼쪽인 것이야. 그리고 마무리해서 없애야 되는 계정이 대변인 것이야. 봐. 노무비라는 애가 가고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지는 가면서 보내고 싶은 애들 재공품, 제조간접비가 왼편에 오지 않니? 제조경비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경비 자기는 계산한 애가 없어지면서 얘는 제조간접비니까 제조간접비를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다 집계한 애를 더 이상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제품이 이제 떠안아 주세요 이렇게 제공품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야. 각 제품으로. 그 다음에 완성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완성되지 않은 애가 아니고 완성됐으므로 없어지면서 뭐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라는 것이야. 어때?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래서 항상 내가 된 것이 왼쪽이야. 그리고 계산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는 사라져주는 것. 요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 그 자산이 감소하고 있잖아. 회계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그치? 자, 그래서 제품이 요 금액만큼이 완성된 제품인 것이야. 자, 그러면 제품 계정에 이와 같이 재공품 101이 와서 이와 같이 113만 3,333원. 자, 여기에는 이제 이 문제는 뭐가 없어. 뭐 판매 이런 게 없다. 그지? 판매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01이 판매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이 제품은 더 이상 이제 자산이 아니고 드디어 소멸한 원가인 비용이 된다. 그래서 제품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 뭐가 와? 제품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애가 오는 것이야. 비용이. 그치? 매출원가는 뭐야? 제품 매출원가는 제품이 이제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면서 소멸되어졌지. 이때 소멸되어지면서 뭐를 얻어냈겠어? 제품이 그냥 나가기만 했겠어? 얼만가를 받았을 거 아니야. 매출하고, 그치? 이거 제조원가가 113만 3,333원 들었으면은 한 20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올렸을 거라고. 그 차이가 뭐야? 제품 101에 제품 매출이 이익이 되는 거야. 자, 흐름이 잡히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 예제는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섹션으로 이어갈 텐데, 자, 두 번째 섹션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면 부문별 원가 계산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요소별로 하고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한단 말이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까지 집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 제조간접비가 바로 제공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제조간접비가 어디로 간다고? 무슨 부문 할 거야. 여기가 이제 그것만 다른 게 어떤 원가 계산이야? 부문별 원가 계산이란 얘기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을 하고 그 예제 풀이를 가도록 할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 여러분 173쪽을 보면 됩니다. 173쪽. 이렇게 그 요소별로 집계를 했어요. 재료, 농업비, 제조경비를 제조간접비. 뭐 어떤 애들만 왔겠어요, 이거. 다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경비만 여기 온 거니까 제조간접비 이러고 있었겠다. 집계했지. 자, 이 제조간접비가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 지금 마친 기회 같으면 곧바로 제공품 1, 2, 3, 4 이렇게 나눠 갔을 텐데 어디로 가고 있어? 부문이라는 걸로 가고 있다.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이렇게 각 부문별로 일단 이제 집계를 했어요. 부문비 배부표를 만들어서 집계를 했었지. 배부비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자, 그런 다음에 제조간접비로 출발한 애가 이제
여기 부문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는데 보조 부문에서는 제품과 관련시킬 수 없으니까 S1, S2의 보조 부문 원가는 제조 부문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이 제조 부문이 이제 모든 원가가 어떻게 된 거야? A 제조 부문, B 제조 부문 이 원가가 모두 다 제조간접비가 제조 부문에만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제공품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이 제공품 가운데 완성이 되어졌으면 제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완성되어졌으면 제공품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야. 자,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모여졌을 거라고. 걔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 A, B 제조 부문과 S1, S2 보조 부문이고, 그 다음에 S1, S2 보조 부문비가 이렇게 배부해서 A, B에 이렇게 S1, S2로 오는 거야. 그리고 완성이 되어, 이것이 이제 제공품이 완성이 되어지면 제품, 제공품 1등. 이게 A, B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지. A 제조 부문과 B 제조 부문이 제공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A 제조 부문, A 제조 부문, B 제조 부문, B 제조 부문. 그리고 제공품 2에도 A 제조 부문, 그다음에 B 제조 부문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제공품 1은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 도표가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요런 흐름입니다. 되겠죠? 다음 섹션에서 조금 간단히 또 하고 예제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